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 이후에요. 미국은 강경 대응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요. 그래서 북한은 이 지금 큰 문제를 저질렀다. 매우 강력하게 다루겠다. 이렇게 했고, 캐나다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강경한 자신들의 정책 보좌진들을 동원해서 대북 강경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 국방부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라고 규탄 성명을 채택했는데, 2006년 이후에요. 안보리는 아무리 사거리가 짧다 하더라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에는 미사일 방어 코커스, 그러니까 간부회의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의장인 트렌트 프랭크 의원이요, 12인 성명을 내고 빌 클린턴 정부에서 북한과 핵 협상을 했던 자임 위치광이들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핵 협상도 했다. 그런 합의가 지금 미국과 우리 동맹 국가들의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하고, 미국에서 북한과 이란 등과 협상을 했던 이 협상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에게 이 힘을 통한 평화를 깨달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톰 코튼 상원의원은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미사일 발사가 MD 시스템을 이렇게 배치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더 굳게 한다. 북한 도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점점 강경해지다 보니까 이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더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타격하고 압박할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볼 때 군사적으로 이걸 시행을 하는 부분이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를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는데요. 무한 궤도를 달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쫓아가서 적발해내서 그것만을 부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미사일 발사대를 부순다고 해서 그게 한 대일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이 그 부분을 쪽집게로 폭격을 했을 때요, 그 외과수술, 서지컬 오퍼레이션식 타격이라고 그러죠. 북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은 곧바로 남측의 목표물을 향해서 쏴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 우리가 좀 당해도 감수할 거니까 북한을 군사적으로 좀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남측에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세칸들이 보이콧이나 북한의 돈줄을 더 쪼우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한국 정부가 대표단까지 보내어서 김관지 실장이 이렇게 만나기도 했고 공을 들였던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보좌관 마이클 플린이요, 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 즉 러시아의 대사와 접촉을 해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거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하고 있었죠. 그걸 어떻게 해제할 건가 하는 것을 의논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나서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사건들이 불거져 나왔는데 이 사실이 이걸 갖다가 은폐를 하려고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린 편을 들었던 펜스 부통령하고 스파이스 백악관 대변인도 지금 곤란해졌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펄린한테 그동안에 찰싹 달라붙어서 공을 들였는데 이 사람이 또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한국은 제가 볼 때 끈 떨어진 연신세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 대한 강경 조치와 이 강경 대응 천명, 이런 이 트럼프의 입장이나 미국 정부의, 미국 의회의 입장과 그 다음에 한국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사드 배치를 재검토한다, 또 친중 정책으로 회귀한다, 개성공단을 연다, 전시작전권을 다시 넘겨받는다, MD에 참가하지 않겠다, 한미일 이 동맹 구도에 대해서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이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폐기시키겠다, 이렇게 가게 되면요, 한국 또한 북한과 똑같이 미국의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북한 보고 미국이 때리고 압력을 행사할 거다라고 남일 하듯이 보듯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한국도 미국이 지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통상 문제나 환율 조작 문제, 더 나아가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대기업 문제, 우리나라 대기업이요, 미국의 전자제품, 모바일이나 TV, 반도체 같은 부분을 수도 없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요, 본보기를 하나를 고를 겁니다. 근데 일본 한번 보십시오. 7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미국에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하고 고속철도 만들고 공장을 짓겠다고 아베가 보따리를 싸가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할 텐데요. 이렇게 하니까 일본은 이제 트럼프 5년은 안심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는 찰떡궁합일 거고요. 오죽하면 트럼프가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최고급 리조트에다가 데려다가 밥을 2번이나 먹이고, 북한이 미사일을 쏜 10시 반 시점에 밥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밥 먹는 사진이 나와가 북한이 쐈다 하니까 아베가 막 일어나서 언론하고 트럼프하고 언론하는 장면의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그 만찬장이 보통 호화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식 의전에 의해서 접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개인의 리조트로, 최고급 리조트로 데려가서 골프를 27홀이나 돌고 접대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은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본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하면 규탄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 불러다가 묻고, 국정원은 이번에 보니까 뭐 마하 8.5다, 그리고 뭐 요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처음에 노동 미사일인지 신형 미사일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요, 몇 시간이 지나서 합참이 발표를 했는데요, 1300km 사거리를 가진 노동급 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 제가 또 틀릴까봐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노동급으로 추정된다.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고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탄도미사일의 고도와 비행 거리를 보면 ICBM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거는 맞아요. ICBM은 아니었죠. IRBM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 사거리와 고도 방향을 봐서는 노동급으로 추정된다. 특정 종류의 미사일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건 이제 그날 저녁에, 오후에 한 2시쯤에는 이 합참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녁에 한 7시경에는 노동급이 아닌 무수단급 개량형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액체 연료를 이용한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고체 연료 가능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오늘 NHK는요, 북한이 육상 시설에서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이 미국에 포착됐다고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합참은 이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군은 한미 공조를 통해 SLBM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보도에 따르면 지상에서 사출 실험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하면서 민감한 것은 질문을 자제라고 말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이 시기에 노동인이 뭐 SLBM을 개량한 신형이나 아니면 또 옛날에 무수단이냐, 그걸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이를 두고요, 지금 이 일본과의 정부 교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조차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NHK는 북한의 SLBM 육상 시험은 이른바 콜드런치라고 불리는 단도탄 냉 발사 체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엊그제 13일 날 쏜 북한의 그 SLBM에서 이렇게 발전된 그런 어떤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별도의 SLBM을 육상에서 시험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3일 날 쏜, 12일 날 쏜 북한의 미사일 그거냐,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육상 시험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NHK는 북한의 SLBM 육상 시험은 결국은 이 콜드런치 기술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실전 배치를 가기 위해서 한 거다. 제가 봤을 때는 12일 날 북한이 SLBM을 개량해서 북극성 2호를 한 게 아니라 아예 북극성 2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게 SLBM이지 않았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이 SLBM에서 콜드런치,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스를 가지고 이렇게 물 안에서, 물 속에서 잠수함이 미사일을 쏴서 물 밖으로 올린 다음에 이 대기에서 점화돼서 다시 발사되는 이런 게 콜드런치인데요. 북한이 이 잠수함에서 발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 이 부분을 가스로 이렇게 밖으로 올리는 부분을 물속에서 하지 않고 육상에서 계속 실험을 해서 그것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물속에서 최종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이번 실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형태의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SLBM을 능력을 더 이렇게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요, 만약에 SLBM을 가지고 진짜 잠수함에서 쓰는 걸 가지고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의 거리가 한 옆으로 45도 각도로 정상으로 쏠 경우에는 최소한 3,000km는 날아갈 거라고 보는데, 이게 SLBM이라고 하면 물속에서 잠수함이 3,000km를 날아가는 걸 쏜다. 굉장히 이거는 북한의 기술이 발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NHK는 미국 정부가 이번 실험을 통해 북한이 SLBM 실전 배치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정보 수집에 나섰다는 겁니다. NHK 보도로만 보면 우리가 지금 엊그제 이야기한 것은 SLBM의 미사일을 그 육상에서 쏘는 걸로 개량을 해서 고체 연료를 넣어서 이렇게 쏜다. 자, 그래서 북한이 이 SLBM하고 그 다음에 중거리 미사일을 사실상 같은 종류를 혼용해서 쏘는데, 어제는 그 육상에서 SLBM의 콜드런치 기술을 이용해서 발사대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 육상에서 쏘는 것을 통해서 이동식 발사대를 갖다가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북한이 아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육지에 가져와서 그 성능을 계속 육지에서 테스트를 해서
안정화시키는 걸 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일 날 쏜 그 미사일 말고 별도로 SLBM을 북한이 높이 500, 길이 500으로 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이것이 노동일 것 같아. 근데 무수단일 수도 있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무수단급을 싼 것 같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무수단급 개량형일 것 같아 했다가, SLBM에서 다시 육상용으로 만드는 북극성 2호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는 그게 SLBM이다라고 또 일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는 게 뭡니까? 아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간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마 8.5다, 격추시킬 수 있다, 이런 소리만 합니까? 자, 북한이 도발하면 규탄하고, 그 다음에 미국 보고 전략자산 한국에 좀 배치해달라 해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잠수함, 원자력 그 항공모함 등 끌고 와가지고 한번 시위했다가 또 북한이 도발하고,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로 녹음기 마냥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일 날 미사일 발사한 직후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주재한 사람은 김관진 안보실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교안 대행은 왜 여기에 참석을 안 했나? 교회 갔습니까? 그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데요. 자, 국가안보실장 주재가 하는 게 맞다고 윤병세는 이야기하는데 나 이 사람 말은 잘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병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나 ICBM을 할 때만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그전에는 그러지는 않았다. 그냥 밑에 차원에서 회의를 했다. 이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장거리 미사일을 쏠 때만 대통령이 참석하고, 그러면 안 그러면 불참해도 좋다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ICBM인지 뭔지 너네들은 알지도 못했지 않았느냐. 미사일 종류를 갖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자다가도 뛰어나서 와야지, 이 대행이라고 폰만 잡고 다니면서 그런 건 안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고요. 트럼프하고 아베가 밤에 10시 반에 밥을 먹다가도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큰 사건인데 도대체 한국은 뭐 하는 거냐고, 외국에서 마치 한국이 이걸 가벼운 사안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병세가 아베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계기를 활용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트럼프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베가 와 있으니 했다는 거냐, 외교부 장관답지 않은 발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베가 와 있으니까 트럼프가 했지, 트럼프가 아베가 없었으면 안 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정말로요, 이 보수 집권하면서요, 좀 우스운 짓거리 좀 그만합시다. 밤낮으로 쏜다면요, 한밤중에라도 해야 되고 낮에도 해야 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좀 게을렀어요. 이런 거 제대로 안 했는지 모르더라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요, 대응하는 부분에는 그거 하나 잘한다는 게 보수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뭘 잘합니까? 미사일 종류를 제대로 알았습니까?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서 어쩌고 저쩌고, 참 한심합니다. 이제요, 국민들은요, 앵무새처럼 그 5천만 명이 북한의 허접한 철공소에서 만든 미사일 한 방에 우리는 놀래가 자빠지고 전 세계가 놀래 자빠지는데, 무슨 엄중하게 제재를 가하겠다,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 미국이 전략자산 배치해달라, 규탄한다, 이런 소리 좀 그만하고요.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안 그러면 그냥 국방예산 40조 미국에 줘버리고요, 그냥 미국 용병이 와서 지켜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싸게 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고 아는 게 뭡니까?